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전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김시영입니다. 네, 한 주를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 좋았을 텐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6거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거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2,500은 지켜냈는데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 참 장 마감하고 못 챙겼던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맥신입니다. 오늘 새로운 테마가 또 떠올랐죠. 바로 맥신 관련주들인데요. 꿈의 신소재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오늘 맥신 관련주로 상승했었던 아이크래프트, 나노,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니만큼 다음 주 주요 일정도 미리미리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도 예정돼 있고 한국은행 금통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어떻게 전망하는지 또 무엇을 봐야 할지 전문가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그리고 예병군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시장이 좀 내내 부진했는데 그 안에서도 새롭게 떠오른 테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맥신인데 오늘 또 관련주가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근데 접근을 좀 할 거면 초전도체처럼 테마 초반에 들어가는 게 좀 낫다라는 의견도 많더라고요, 대표님. 예. 어떤가요? 지금 시점에 접근하는 거 좀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요새 이게 약간 풍선 효과예요, 보니까. 이제 배터리 주들이 한참 몰렸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유행, 그리고 새로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많은 자금들의 어떤 성격을 지금 대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배터리 양극재 쪽에 확 몰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초전도체 쪽으로 확 몰렸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풍선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꽉 쥐면 어느 쪽이 확 부풀어 오르듯이 이런 풍선 효과가 있고, 그리고 몰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뭐든 이제 어떤 테마가 딱 형성이 되면 초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원래 이게 골이 깊으면 산이 깊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항상 조심은 해야 되지만 지금의 어떤 증시 분위기, 그리고 지금 증시에 들어온 자금들의 분위기가 이런 유행을 타고 있다면 접근할 바에는 차라리 초반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또 맥신이라는 게 사실 예전부터 얘기는 있어 왔어요. 네. 나노 이제 꿈의 신소재, 나노 신소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투명 디스플레이라든가 여러 군데 쓰인다. 근데 이게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다. 근데 이런 루머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팍 퍼뜨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분명한 의도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전도체도 어찌됐든 퀀텀 에너지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됐듯이 지금 이 나노 신소재, 즉 맥신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게 지금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떤 테마군을 형성시킨 부분이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갑자기 오늘 어제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거는 글쎄요. 갑자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네. 좀 사실은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시장 분위기가 많이 몰려가고 있다. 요 점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 다음 테마로 맥신이 꼽히고 있는데 접근을 하시려면은 초반인 지금이 나을 것이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빨리 연락 주셨어요, 시청자님. 네, 예, 오늘 방송만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도 답답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작하기 전에 전화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네.
5만 원에 15%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계시고요. 5만 예. 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보름 정도 되는데 처음에 10%였다가 조금 내려서 가격을 낮춘다고 5% 더 산 겁니다. 아, 네, 비중을 또 추가를 하셨고요. 예, 예. 네, 그 이후로 계속 밀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예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이 우주항공업종은 요즘 또 시장에서 이야기가 참 잠잠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네, 보름이면 잘 들어가신 굉장히- 거 맞아요. 어, 그리고 네. 이게 뭐 지금 사실은 시장이 뭐 어쩐 모양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이 종목을 걱정하실 게 아니고 시장의 어떤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몰려다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배터리 양극재 갔다가 그다음에 초전도체 갔다가 오늘 또 맥신 쪽으로 확 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수급들이 이렇게 골고루 즉 트리클 다운이나 뭐 이런 낙수 효과나 이런 것들 없이 그렇게 가다 보니 지금 개별 시장 비슷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 즉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건전한 조정 구간에 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데요. 이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건전한 조정을 줬다면 이게 기회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곧 이제 다가올 하늘을 나는 택시, 이게 너무 먼 미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에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다가올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드론 배송 사업은 지금 하반기부터 이제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하늘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어떤 수주 내용으로만 봐도 이 가격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더 담으셔도 돼요. 사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항공우주를 좀 길게 들고 가신다면 저는 좀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이거는 뭐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게 뭐 개별주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시간적으로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늦게 가는 이런 뭐 거북이가 이깁니다. 토끼를. 그거 꼭 생각하셔서 조금 더 좀 진큰하게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네,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매일 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이버 로보틱이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만 원에 20%요. 아, 11만 원에 비중 20% 정도요. 예,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15만 원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때 못 예, 파셨나 봐요. 올라갔는데 안 시청자님. 팔았어요. 묻어두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뭐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도 네. 전해졌는데 사실 이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다 무너졌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한번 묻어두세요, 그냥. 아, 예. 네. 뭐 묻어두시려고 산 거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제가 세 가지를 딱 비교해 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지금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입니다. 그 다음 유진 로봇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T 로보틱스의 차트입니다. 다 비슷하네요. 다 비슷한데 T 로보틱스는 거의 조정 없이 가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진 로봇은 최근에 이제 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한 상승 이후에 고점을 찍고 횡보 구간 나오고 조정 구간에서 횡보 구간 나오고 다시 재상승 쌍봉 찍은 거 아닌 것, 쌍봉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별을 해드릴게요. 차트를 구별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산업을 딱 구별해 보자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관절, 이 로봇의 관절 이런 걸 만들고 사람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로봇이에요. 그럼 유진 로봇은요, 가정용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항에 있는 안내 로봇 이런 거 만드는 게 유진 로봇이고, 가정에 있는 청소 로봇 요거 만드는 게 이제 유진 로봇이에요. 요거는 실생활에 이제 적용이 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T-로보틱스는요, 이건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매출이 가장 크게 나오는 곳이 어디냐? T-로보틱스라는 얘기예요. 그 T-로보틱스가 지금 가장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산업용 로봇이고,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많은 기업의 사장님들께서 산업용 로봇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청소용 로봇을 막 사지는 않잖아요. 왜? 청소용 로봇보다는 직접 청소하는 게 훨씬 깨끗하니까. 그죠? 그 관점에서 유진 로봇도 못 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안내용 로봇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효용 가치성이 생기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다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다음 시장입니다. 인공관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의료용하고 합종 연행됐을 때, 우리가 의료 산업하고 콜라보를 이루었을 때, 이 로봇 산업이, 자, 이 인공관절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의 대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비서를 인공 로봇으로 대체를 하거나 이런 휴머노이드, 사람 형태의 로봇이 꼭 필요한 시기가 다가올 때 이 회사는 정말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죠. 왜? 그 전에 이걸 연구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연구에 대한 똑같은 로봇 회사지만 연구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참고해 보시면, 아,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게 지금 더 인기가 있어지겠다. 지금은 산업용 로봇이 당연히 인기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지금 뭐 전체적인 시급, 그 다음에 뭐 노조의 활성화, 그죠? 그리고 시급, 그 임금의 이제 급등, 이런 것들이 기업체 사장님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제조 공장들을 찾아가 보면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됐어요. 그건 사람 형태는 아니에요. 그냥 진짜 로봇이에요. 그냥 이래 탁탁탁 일만 하는. 그게 산업용 로봇이거든요. 휴머노이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T-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람용 로봇이, 사람을 닮은 로봇이 인기가 있어질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는 훨씬 높이 갈 것이다. 그러면 묻어둬야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뭐 T-로보틱스를 보는 방안은 어떨까요, 대표님? T-로보틱스는 지금 상황에서도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잖아요. 네. 슬슬 바뀌어 나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떤 좋은 관점에서 굳이 이거를 또 갈아타서 지금 한참 잘 가고 있지만, 뭐 사실 로봇 산업은 아직까지 우리가 산업의 어떤 도입, 그 다음에 개화기, 그 다음에 어떤 중흥기, 그 다음 정책이 이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 로봇 산업은 이제 도입에서 개화기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중흥기는 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있으나 T-로보틱스를 가지고, 물론 T-로보틱스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또 묻어놓고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T-옵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000원에 20%입니다. 11,000원에 20%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조금 뒤늦게 들어가셨었나 봐요. 네네. 네, 여기서 더 빠질까 싶었는데 계속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필 옵틱스는 우리 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필에너지 상장 때 뭐 한 7월쯤이었죠. 그때 그렇죠. 계속 그때 뭐 네, 이제 상승하는데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그거보다 더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그거죠. 이제 기대감을 확 올랐다가 네. 와와와와 하고 빠지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예요. 그때 그 기대감은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실적이 받쳐지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하방 경직성 없이 계속 무너진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모든 기업은 결국은 실적이 나와야 돼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 나올 만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이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첫 번째는 OLED 장비 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는 OLED를 만드는 쪽이죠. 제조하는 쪽. 그리고 한쪽은 뭐냐? 이제 2차 전지 제조 공정 들어가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는 진짜 이게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 아니에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들 주 매출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제 눈이 막눈이라 그런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LCD, LED, OLED, AMOLED, 그 다음에 QLED, 난 차이를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그 차이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우와 이런 차이가 느껴지면 저는 바꿔요. 아니 TV 드라마틱하게 좋은데 바꿔야지. 근데 거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걸 사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왜? 드라마틱하게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이래 있으면 이렇게 펼쳐져 우와 이거 이따가 이 앞에 액정이 확 커지면 우와 이런 게 뭔가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훨씬 클 수 있다. 그리고 그 실망감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 즉 기업은 이익이 나야 돌아갈 수 있다는 구조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고관점 물론 이제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어서 올라올 때도 거래량 없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실적 없는 데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진짜 기다리신다면 단기로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당연히 지금은 손절이에요. 근데 이거 기다리겠다. 그럼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게 정답이냐? 아니면 실적이 이미 나와 있고 이게 꿰어놓은 그 자루가 있잖아요. 꿰어놓은 딱 이 진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후자가 답이겠죠. 저라면 저는 교체 매매를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는 곳으로. 시청자님께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 필옵틱스와 엔캠을 두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차라리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어떤 소재 그쪽을 기다리신다면 실적이 나와 있는 쪽을 앉아서 타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저라면 교체 매매를 진행할 것 같아요. 엔캠이란 전해질 회사를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일수록 이 실적주를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필 옵틱스는 아쉽지만 교체 매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테마별로 순환매가 조금 빨라서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문자 상담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업종의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8017번님께서는 테스 가지고 계시고요. 추매해서 본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924번님은 LB세미콘, 그리고 코미팜,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평den가 11,6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유튜브 채팅창엔 어떤 댓글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님께서는 SKC 15만 원에 10%입니다. 마이너스 43%입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답답한데요. 잠시 후에 시원한 종목 상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별린 저희 애청자 분이십니다. 종목 상담 코너 만든 매경 관계자님 칭찬합니다. 참 잘했어요. 이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앞으로도 주상전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 상담 들어왔고요. 포메탈도 지금 바로 스피드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피디하게 빠르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매스가 27,000원에 15%다. 자, 10% 추매해서 본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10% 추매하면 자, 한 2,000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죠? 25,000원에 들어가셨으니. 근데 25,000원에, 매수가 27,000원인데, 최근에 27,000원에서 굉장히 오래전 얘기네요. 그죠? 27,000원이면, 어우. 근데,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스, 추매하셔도 돼요. 지금 뭐 어떤 시장에 관심을 전혀 받고 있지는 못하나,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지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우리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IT와 여러 산업들이 합종연행, 즉 우리가 뭐 우리말로 합종연행이고 영어로 얘기하자면 콜라보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그 콜라보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테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주목받고 있지 않더라도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본전에 빠져나오실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에서 나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지루하시죠. 물론 27,000원이면 이 14,800원도 견뎌내신 거예요. 그죠? 대단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십시오. 충분히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전혀 스피디하지 않네요. 유한양행 74,000원에 25% 마냥 흘러내립니다. 마냥 올라갈 겁니다. 왜? 유한양행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항암제라고 하죠. 지금 우리는 how to live보다는 how to die,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 그거에서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삶을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삶이 무너지는 걸 못 보니까 표적 항암제를 만들어가는 선두주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에 이게 가시화된다면 분명히 이 유한양의 가치는 특히 초고령 사회에서는 가치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임상 1, B상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고 가보세요. 괜찮습니다, 회사. 정말 괜찮아요. 전혀 스피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럼 예병군 대표님 그리고 박수원 매니저 여기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휴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